안녕하십니까, 전은서입니다. 자, 오늘은 신규 부동산, 즉 지분 쪼개기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일 법률적인 완벽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분 쪼개기에 대한 어떤 도덕성을 떠나서 법률적인 부분을 지금 법무법인한테 자문을 받고 우리나라 재개발과 뉴타운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신 1세대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법에 대한 근거에 따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겨워할 수도 있지만은 재산에 대해서 자기 재산을 증식하거나 지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고 모르시면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가 됐던 6대 규제 완화 정책, 민간 재개발 후보지,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구역 투기 방지 대책,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 공고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한다라는 내용을 조목조목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속 통합기획 발표 자료에 대한 진실 규명. 자, 후보지 선정 전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모할 때는 공모 공고일을 권리 산정 기준으로 고시한다라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서울시가 권리 산정 기준일의 시기를 법의 범위 외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인가? 자, 이거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따로 정할 수 없다면 권리 산정 기준일의 지정 기간은 언제 지정이 가능한지, 그러면은 이 발표한 것이 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서울시 발표 현재의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즉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권리 산정 기준일 내에 포함되는 사업지들인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봐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발표한 자료가 맞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가 권리 산정 기준일의 시기를 법의 범위 외에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인지, 서울시는 어떤 것을 하는 기관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청의 권한. 서울시청은 행정기관이에요. 1946년 9월 28일 설립된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청인데, 행정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이 행정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절차를, 그런 절차에 대한 행정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 법령에 의해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 아니에요. 그 기관 내에서 따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는 당길 수가 있지만 여기에 관련된 법에 대한 입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지금 발표한 투기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이 법의 범위 내에 있으면 맞는 말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따로 정할 수 없다면 권리 산정 기준일은 언제 지정이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 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산정 기준일은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따로 정하는 날이라고 분명히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는 서울시에서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따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서울시 발표 현재의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따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면 서울시 발표 현재 민간재개발 신속통합기획
권리 산정 기준일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자,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 기간, 분명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따로 정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민간재개발 후보지의 현위치가 여기인 것이냐, 아니면은 따로 정할 수 있는 이 기간 내에 민간재개발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위치가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사이에 있는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정비구역으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를 지금 전체에 대해서 불특정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받았다면 서울시 전체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은 의미를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서울시 전체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주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서울시 도시중앙경 정비 기본계획에 보면은 서울시 2025년 서울시 도시중앙경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표지입니다. 표지이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주거지는 생활권 계획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정비구역을 생활권 계획으로 대체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비 예정구역을 생활권 계획으로 바꾼 것이지, 이게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인데, 이게 그럼 도시 기본계획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그냥 얘네가 이렇게 발표하면 생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시 기본계획이 뭔지를 또 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비 기본계획에 보면은 정비 예정구역 지정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정비 보전 관리를 하겠다라는 생활권 계획이 과연 기본계획이냐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방침이라는 게 있고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예정 지정은 거의 비슷한 말로 쓰여지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방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법을 뜯어보면은요, 제1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가 도시정비법이라고 하죠. 도정법이라고도 하고, 1장 총칙의 3조입니다. 3조에 보면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10년과 5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방침이 기본계획과 좀 헷갈리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앞으로 주거환경 정비 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생활권 계획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별도의 지금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별도 행위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것은 방침에 포함되는 거예요. 방침. 그래서 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4조를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은 도시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되고,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말이 4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10년, 5년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방침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계획의 수립은 어떻게 되느냐? 방침은 그냥 이게 끝입니다. 방침은 그냥 10년마다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각 호는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방향, 수립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권 계획 같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10년마다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고, 기본 계획도 10년과 5년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데, 방침에는 별도의 내용이 없고 기본 계획의 수립에는 별도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의무사항이에요. 바로 6조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은 의무사항이에요.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영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를 하는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률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의견 청취도 안 했고 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을 마치 생활권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수립이 된 것처럼 생활권계획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계획이 아니라 방침입니다. 그래서 생활권계획을 기본계획이라고 주장을 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과 정비구역 지정 사이에 권리산정기준일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요. 서울시는 행정청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절차에 대하여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즉 현재 법 내에서 권리산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서울시 민간재개발 후보지의 대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전 단계이며 기본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할 수 있다가 한다입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과는 당연히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추측기사 및 구청 등에서 보내는 메시지는 확정이 아닌 권고 또는 주의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률의 흐름을 알면은 걱정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자, 내용이 다소 어려웠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화면을 멈춰서 법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이 숙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